네, 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 학원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제 시험을 보셨죠? 8월 10일 날 119회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 보신 분들, 뭐 그 외에 뭐 시험 보신 기술사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 문제에 대한 강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입니다. 1교시 기출문제를 보니까 총 1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이 13문제가 출제된 걸 보니까 토양 변화율, 습식 콘크리트, 시추 주상도, 무리 말뚝 효과, 전단 연결재, SMA, 그리고 수압 파쇄, 하수 간거 기초, 분리 현상, 그리고 롤링 마크, 비용 구배, 요 정도는 다 쓰실 줄 알아야 되는 실력을 갖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됐다, 레벨로가 됐다. 우리 뭐 그런 말 쓰죠, 레벨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조금 어려운 거 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써야 되는 놈들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토양 변화율이라고 했을 때요. 요거를 이제 토양 환산 계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 때도 저번에 언제적 그 회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토양 변화율이라고 출제가 됐는데 토양 환산 계수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L값과 C값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식도 넣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목적도 넣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활용이 토양 환산 계수 구하는 게 된다. 그렇게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습식 쇼크리트는요. 요즘 쇼크리트 뭐만 쓴다 그랬어요? 건식 쓴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습식만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습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습식이 나온 이유가 뭐냐? 요즘에 강섬유 보강 쇼크리트만 씁니다. 거의. 그죠? 어디에서? 터널에서요. 그죠? 근데 습식 쇼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터널에서만 또 적용한다라고 쓰신 분들은 또 좀 점수 안 나요. 왜? 사면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갱구부에서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건물의 방수 효과를 위해서 쇼크리트를 천장에다가 기둥에다가 분사하는 곳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같이 적용성과 활용성에 좀 들어가셨어야 될 것 같다. 자, 3번.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했더니,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사 쪽 시추 주상도, 암 쪽 시추 주상도, 그리고 시추 주상도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나는 CPT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SPT에 의해서 할 것이냐, 뭐 그런 시험 종류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점수가 왜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냐, 그 부분은 이제 SPT만 써서 그럴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SPT만 썼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 염려는 된다. 무리 말뚝 효과 교재에 이제 있죠. 그죠?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단 연결재 교재에 있죠. 그리고 제가 3D로 그림 자체에다가 분류를 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더 좋다라고 수업 시간에다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좀 쓰였으면은 조금 더 차별화되고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쇠석 메스티의 아스팔트 SMA죠. SMA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단면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되는지, 왜 SMA가 파괴가 잘 일반 아스팔트보다 파괴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수압 파쇄 원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이드로닉 프랙처리. 그래서 이제 수압 파쇄가 교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9번 토질별 하수 간거 기초의 종류 및 특성. 오래간만에 이제 하수 간거가 또 나왔네요. 그죠? 이게 이제 하수 관거라고 그랬으니까 관접합을 관등 접합을 할 것인가, 관센터 접합을 하실까, 관저 접합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수 간거 기초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관등이라고 그랬으면은 뭐 하수 간거의 기초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얘는 콘크리트로 가야 된다. 예, 관 중심이라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뭐 그 잡서로 가야 된다. 예, 관저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잡석도 있고 뭐 잡석도 있고 뭐 그 콘크리트도 있는데 어떻게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나온 게 토질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점토인지 사질토인지 복합토인지 따라서 또 이렇게 종류별 특성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결국 하수관과 기초는요, 예, 잡석이냐, 그냥 현재 토사 그대로 쓰냐, 아니면은 콘크리트로 쓰냐, 그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거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관접합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얘가 우수관로가 그 흉관 같은 경우는 A형 소켓이 있고요, A형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B형 소켓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P관 재질로 쓰는 경우에는 전기 융첩을 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플랜지 형식으로 이렇게 조이는 게 있거든요. 예, 바깥에서 외부에서 밴드 형식으로 조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된 거냐, 따라서 조금 또 기초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수 간거의 접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같이 기초가 들어가면은 토질별 기초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넓게 폭넓게 설명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철도 선로의 분리 현상, 머드 펌핑인데요. 이미 기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미 카페에 많은 자료가 올라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철도 선로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잡석만 깔려 있는 줄 알았는데 잡석 밑에 이제 분위가 올라와서, 그죠? 왜냐하면 세리분이 이제 비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다 세리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딱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의해서 잡석 그 인터락킹이 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다 말이죠. 근데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다. 머드. 이게 진흙이네. 진흙이 펌핑이 됐대. 그럼 펌핑이 됐으니까 뭐 문제가 있겠지. 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쓰겠네. 기출 문제로 몰라도, 그리고 이 문제를 안 풀어봤어도 영어에 대해서만 약간의 지식이 아셨다. 그렇다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철근의 롤링 마크. 철근의 롤링 마크, 이거 그 바깥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점점이 있고요, 뭐 KS이 있고, 뭐 회사 제품명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실제로 요 롤링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죠?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 그리고 영상을 보고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놓고 정리를 해 놓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어도 쓸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죠? 자, 비용 구배, 코스트 슬로프. MCX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코스트 커브가 코스트 슬로프로 바뀌어서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하는 부분.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수업을 다 열심히 들었어야 되네.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